더 광주교사 노동조합 제3대 위원장 선거 유세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유세는 광주교사TV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위원장 후보 윤정현, 서광초등학교 교사, 당 40세. 수석 부위원장 후보 이용선, 광주공고 교사, 당 36세. 안녕하세요. 이용선입니다. 일부 정보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있습니다. 위원장 후보 연설 인사 말씀, 그 다음에 수석 부위원장 후보 인사 말씀을 차례로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위원장 후보로 나서게 된 서광초등학교 교사 윤정현입니다. 실은요, 오늘 학교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개인 소개라든가 그런 것도 준비를 전혀 못했는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들하고 똑같은 아주 그냥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위원장 후보까지 이렇게 나서게 됐는데, 이왕 하게 된 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교육의 발전과 선생님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수석 부위원장 이용선 선생님의 인사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석 부위원장 후보로 나온 광주공고 교사 이용선입니다. 사실 저는 위원장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우리 조합원이 몇 명 안 돼서 반대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위원장 하면 안 된다고 다들 옆에서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찬성 찍어줄 것 같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경선을 했어야 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 반갑고요. 올해 이제 지금까지 그 옆에 위원장 후보로 나오신 윤정현 선생님하고 현재 운영위원장이신 박삼원 선생님이 3년 동안 고생을 해주셨어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윤정현 위원장 후보님 통과가 돼야죠. 네, 반대가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반대하면 네, 현장으로. 혹시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반대를 막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잘해봅시다. 언택트 시대인데. 네. 큰일 난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나리오에 없는 애드립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서요, 정책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이 카드 뉴스로 제작한 이용선, 윤정현, 이용선 진영의 사업 계획을 21개 카드로 정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잠깐만. 그냥 수동으로 하세요. 예. 예. 이 오늘 진행은 이렇게 됩니다. 찬조 연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조합원 선생님들이 질문한 것들을 수합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할 겁니다. 이 1번? 후보자들에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이 질문지는 오후 3시에 제공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정책 광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화면 나오고 있죠, 지금. 제주교사 노동조합부터 너무 좀 빨리 넘어갔는데요. 민주시민사회단체랑 나란히 가겠습니다. 수능 의자를 챙겼습니다. 선생님의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 유치원 초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번, 3번, 5번. 자리바뀌 문제. 전문 상담 교사들은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보건 선생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장애학생 차별과 특수교육 소외를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막아내겠습니다. 이걸 보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사업입니다. 11. 네. 오케이.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교원 4단체 중심에 서겠습니다. 투표는 12월 28일 0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어서 정책 광고 보셨죠? 음악을 넣지 않은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후보와 수석 부위원장 후보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는데요. 두 분께서 대답하실 문제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1번. 내년 말까지 조합원 1,500명 가능합니까? 누가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이거 가지고 저희는 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100% 된다고 봅니다. 1,500명.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둘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2년 동안 할 거 아니에요? 내년이면 됩니다. 내년? 내년 그 2년 정도 되면은요. 제 생각에 한 3,00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뻥인데. 있습니다. 네. 어,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한 명씩만 데리고 오시면 1,500명 금방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옆에다가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예,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잘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십시오. 12만 원 내면은 30만 원어치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 같은 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가 지금 올해 3월에 154명이 조합원이 계셨습니다. 근데 현재 오늘 우리 저 연재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 한 분이 또 들어오셔서 593명 7명 빨리 더 들어오셔야 600명을 넘깁니다. 7명 빨리 저 옆에 선생님들한테 권해주셔야 됩니다. 올해 600명 넘기고 2021년 맞아야 되겠죠? 좋습니다. 예, 의지는 높은데 예. 가능성이 화이팅! 높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약에 보면 전화를 잘 받겠습니다 공약이 있던데 노동조합의 공약으로서 다소 좀 유치하다 이런 그 의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화면에 내 눈이 너무 작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 뭐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예. 그 지금 전화를 잘 안 받는 노동조합이 있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전화라는 게 단순한 전화겠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누군가에게 좀 하소연도 하고 싶고 또 뭐 기대고 싶고 도움 받고 싶고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동안 기존의 노동조합에서 그런 일들을 선생님들의 심정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 이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들도 보면은 전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사무실에 1년 있으면서 보니까 어떤 선생님은 병가 내는 것도 뭐 학교에서 잘 안 해줘가지고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앞에 우리 위원장 후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우리 노동조합, 우리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이제 600명 바라보고 있고요. 우리 이제 17개 시도에 각 지역 노조가 다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맹 전체는 3만 3천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는 굉장히 숫자로 보면 적은 숫자예요. 전화 잘 받을게요. 전화 잘 받고 그 다음에 즉각 또 뭐 대처를 해줘야죠.
근데 선생님들 전화하시면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빚보증 서주라고 그런 전화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럽시다. 위원장님 후보님께서 혹시 더 말씀하실까요? 저희는 일단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한테 이렇게 혼나시고요. 또는 동료들 때문에 힘드시고 그럴 때 저희 노동조합 전화하시면은요. 저희들이 해결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들어드리고 공감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또 바꿔내야 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캐치를 해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총 감독님의 핸드폰 벨소리입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질문까지 넘어갔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노동조합, 서울노동조합 등 다른 지역 노동조합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맹 산하 전체 노조 조합원 수가 33,0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가만, 이거 보일까요? 카메라에 내가 대략 보여주십시오.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예. 요렇게, 제가 볼게요. 이렇게 보면요. 자. 지금 서울 경기를 비롯해서 뭐 한 1,000명, 900명, 1,000명 되는 노동조합이 지역별로 한 8개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500명, 600명 이렇게 되는 데가 우리 광주하고 전남, 그 다음에 뭐 특수교사 노조는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몇 개 있고 전남도 이제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은 그 킹왕짱 노조가 있죠. 우리 광주에도 한 3,200 정도 되는 걸로 이제 옆에 슬쩍 컨닝해 보니까 아주 큰 30년 된 노동조합이 있는데 왜 우리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많이 오시나 모르겠어요. 올해 400명 넘게 500명 가까이 들어오시는데 오해의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조에서 일이 건너오진 않습니다. 네, 참고로 분명히 그렇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30대, 조금 40대 있어요. 조금. 그 넘어오신 분들은 거의 중복 가입이 돼 있으세요. 아니면은 그쪽을 완전히 탈퇴하고 나서 이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 아주 적게 있긴 합니다만은 광주 선생님들 굉장히 의리 있고요. 그래가지고 좀 잘 안 넘어옵니다. 근데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가 좀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아까 이용선 수석 부위원장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30대, 40대가 80%가 넘습니다. 80%가 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노동조합의 분들을 뺏어오지 않았다.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건인가요? 뺏어오게? 아니 뭐 네. 아니, 그거 아닌데. 자꾸 그 타 노동조합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아니 비교도 해야 됩니다. 비교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자꾸 의식하지 마십시오. 수석 부위원장님. 아니 난 의식이 좀 되는데. 의식하지 마시고 저희는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네, 이따가 걱정하지 다시 마십시오.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른 노동조합들도 같이 연대해서 특히 우리 광주 교사 노동조합의 선규대 선생님, 지금 감독하고 계신 선규대 선생님이 올해 잘렸었어요, 학교에서. 좀 언어를 순화를 좀. 아니 잘린 거 방송용어에 적합하지 않은 단어도 일부 나올 수 있습니다. 해직 됐었습니다. 그렇죠. 해직. 그래, 좀 순화된. 그런데 뭐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승을 해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네, 복직하니까 울산 교사 노동조합에서는 화분도 보내주고 떡 보낸 데는 어디죠? 떡은 어디서 보냈죠? 제가 봤어요. 자기가 샀답니다. 아이고 참. 아니 학교 옮길 때도 보면 자기가 떡 사서 막 그렇게 보내는 사람 있더라고요. 자작극. 그런 것도 잘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송규대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축하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학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다른 노동조합 17개 시도에 모두 다 조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과 주재 노동조합까지 해서
총 27개 노동조합이 교사노동조합 연맹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까지 끝났습니다. 질문 하나를 더 하고요. 이 질문 상당히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더 하고 찬조 연설자가 도착하셨기 때문에 질문 하나 더 하고 찬조 연설 들으십니다. 질의 4번 돌봄을 동사무소로 보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될까요? 근데 이 질문은요. 시교육청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정상화 등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교사로서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래 행정실이나 공무직 분들이 맡아야 할 일들, 회계, 시설 및 행정 관련 업무, 방과후, 안전, 체육시설 등을 교사들에게 떠밀어 놓고 교사들 중 몇이 희생양이 된 듯해 억울합니다. 이거는 어떤 선생님이 어제 질문을 올분에 찬 질문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후 내용에 대해 전교조가 광주시 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고 하나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데요. 혹시 광주교사 노동조합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지 어떻게 돌봄을 동사무소로 보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실은 우리가 꼭 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요. 돌봄은 지자체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거는 저희 노동조합이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던 것이고요. 또 연맹 차원에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서울 중구청에서 돌봄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학부모 만족도도 거의 100%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자체에서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 돌봄 실무사님들께서는 교육청에 소속되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피력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번에 시도를 했다가 한번 무너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론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위성을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반드시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할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제 임기 안에 그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이 답변에 득표 요인인지 간표 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석 부위원장 후보가 이석하고 거기에 찬조 연설을 하러 오신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시고요. 광주광역시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장이라고 그럽니까? 대표라고 그럽니까? 저희 회장입니다. 회장. 네. 회장을 맡고 계신 첨단초등학교 문정표 선생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인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되게 이런 자리가 어색하고 떨리는데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빌어서 비켜드려 할까? 많은 일들을 저희가 교사노조와 광주 실천교사는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거든요. 많은 일들을 함께 해왔고 또 2021년에 같이 2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 두 개의 단체가 서로 도우면서 광주 교육의 현안들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윤정현 위원장 후보와 이용선 부위원장님 후보를 평상시에 자주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의감 있으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평상시 모습을 보건대 두 분의 진정성과 성실함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저희 교사노조와 저희 실천교사는 사실 교사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말들이나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선생님도 각자 하시고 싶은 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이 있어도 선생님 개개인 혼자로서는 이야기하시기 어렵고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또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 어려우셨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저희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어려운 일들을 논의하고 진전시킬 수 있으려면 저희와 같은 단체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담론을 모으고 또 형성할 수 있는 단체들, 그리고 그렇게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단체들이 활성화가 돼서 광주의 온전한 교육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실천교육 교사 모임 회장 문정표 선생님, 자랑스러운 광주교사 노동조합 조합원께서 찬조 연설을 하시고 지금 자리를 뜨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맙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민주시민사회단체랑 나란히 가겠다고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가로 열고 화난 교사 있습니다. 가로 닫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위원장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우리 노동조합이 다 같이 단결을 해야 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돌봄 교실 문제 이런 것이 터졌을 때 각각 영역에서 많은 주장들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하고 입장이 다른 분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들의 일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교육 당국이나 정부 다 같이 확실하게 각자 맡은 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확실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돌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고 교사들은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는 장소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현수막도 우리가 이제 한 27개, 28개 정도 붙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비교라기보다도 이제 아쉬운 마음에서 또 이제 우리 정교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정교조 광주지부에 3,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계시고 또 아마 조합비가 1억 가까이 들어올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은 현수막도 좀 우리하고 같은 목소리로 거기는 한 1,000개 붙여도 아마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좀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할 때 노동조합들이 단결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조합이 혹시 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용단체다, 광주교육청의 의용노조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진보적인 방향이고 진보를 위해서라면 저는 의용노조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문제 발언 하나씩 하겠습니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네. TV조선 같은 데서 또 저희는 진보의 길을 가겠다. 시민단체와 함께 또 보수도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진보적인 시민단체들과 반드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 후보 윤정현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재 시청자는 32명입니다. 댓글 질문 있나요? 예, 조금 이따 하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정교조랑 다른 점은 무엇이고 달라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가로 열고 조직을 고민하는 교사 가로 닫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 차례죠. 다른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이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몇 개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지 않은 분이 계시겠습니까만은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특히 우리 직업이 무엇인지 또 교사가 왜 존재하는지 잘 생각하고 좀 솔선수범하는 이런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노동조합의 첫 번째다. 좀 힘들게 해야 되겠죠? 네. 자, 어려운 좀, 질문입니다. 어른 같은 말씀에서 죄송하고요. 다른 점이 일단 우리는 전화 한 통화만 와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정교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 집권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본부에서부터 이렇게 사업이 내려오고 이런 방식이죠. 물론 지부 단위에서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쪽은 하향식 탑다운 방식이고 우리 노동조합이 본부 아닙니까? 우리 광주 노동조합은 광주에서 우리가 본부니까 또 광주교육청과 우리가 직접 협상을 하면서 교육부에는 우리는 협상권이 없죠. 그래서 연맹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연맹. 우리 17개 시도 지역 노동조합이 모여서 몇 명을 파견해 놨죠. 그분들은 우리가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교육부 가서 이렇게 협상하시오 하고 우리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바텀업? 바텀업. 오케이. 아유. 그렇게 상향식 구조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조합비가 부담이 없죠. 우리는 또 그거 한 달에 한 3만원 4만원 내는 것도 부담이 돼요. 우리는 아주 부담 없이 비용을 줄이고 이렇게 또 할 말은 많지만 또 비교한다고 할까봐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길을 갑니다. 저희 광주교사 노동조합이 타 노조하고 비교하지 않고 저희들이 좀 추구하는 바가 있다면요. 어떤 게 있냐면 참여입니다. 참여. 저희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이 몇 가지 이렇게 저희 안을 내놓거나 의견을 제시를 했을 때 자꾸 묵살이 되거나 반대가 되면 꺾이기 시작하면 내부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노동조합은 그런 학교가 아니라요. 수용하고 들어주는 그런 학교의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좋은 안건을 내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서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실은 선생님들 의견이 다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년 회의 같은 데 가면 이런 정책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이 실은 교육청으로 가 닿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가교 역할을 해서 선생님들의 평범한 목소리가 광주교육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광주 교사 노동조합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하지 마시오. 둘이 안 한번 할까요? 그거 안 맞네 이거. 댓글 스텔라 진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올해 지원해 주신 사업 덕분에 아이들과 즐겁게 보냈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사업 잘 부탁드릴게요. 상품권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 하이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예. 그 다음 강철희 선생님 빠른 대처 적극적 대처 광주 교사 노조 그렇게 하라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참 애매합니다. 세 분께 상품권 우리 내일 보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용선 선생님께서 사비로 아니죠 예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광주교사 노동조합은 창립된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도대체 무엇 했습니까? 네, 제가 실은 창립도 했고요. 1기, 2기 수석 부위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설립신고도 하고요. 연말정산도 작년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리도 했고 지금도 오늘도 연말정산 주민번호를 안 알려주신 조합원들 54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문자 보냈고요.
지금 17분 회신 받았습니다. 이게 저기 처리하고 있고요. 서류 같은 것도 처리하고 있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치열하게 이렇게 입을 털어가지고 사무실도 하나 얻어내고 냉장고도 얻어내고 이제 사무실도 갖추게 됐습니다. 작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학습연구년 신청을 해서 또 노동조합 좀 구색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도 13명에서 600명 가까이로 지금 늘려놨고요. 실은 저희들이 한 것은 한 150명 정도인데 올해 이제 차기 수석 부위원장 후보께서 한 450명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2년 했던 거를 저보고 들어왔다고요? 네, 1년 만에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존경하는 이 수석 부위원장님 후보이십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아주 사소하지만 수능 감독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의자 설치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얻어냈고요. 실은 이거는 말씀드리지만 실천교사 모임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라 거기에 크게 확성기를 대고 같이 외쳐줬다. 그래서 성사된 것이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천교사 화이팅!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맹에서 교육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담임수당 얼마로 인상, 그 다음에 부장수당 얼마 인상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올해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굉장히 서운하고요. 코로나 핑계 대더라고요. 그 핑계에 불과하고요. 네. 어찌됐든 저희들 그 선생님들 복지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력하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기 전문 상담교사 선생님들 학교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교육청에 파견 나가가지고 개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답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돌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유치원을 위해서도 항상 뛰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교원 성과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있고요. 특히 돌봄을 지자체로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교사TV는 구독자가 24명입니다. 현재 시청자는 여전히 32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나요?까지 했고요. 다음 그 스텔라 진희 선생님하고 하이진 선생님하고 강철희 선생님은 인적사항을 보내주셔야 상품권을 보냅니다. 어디 학교 선생님인지 실명인지 뭐 그 다음에 안내 김 선생님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봄 교실 지자체 위반이 난항인데요. 의료 차원에서도 애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분까지 현재 4분에게 커피 상품권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 8. 지금 우리가 질의 12까지 있는데요. 현재 8번입니다. 장애학생 차별 특수교사 소외는 어느 정도인지, 한 분은 강주공고 선생님, 한 분은 초등 선생님이시니까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은지를 점검해 보려고 하는 특수교사의 그 질문입니다. 답변 두 분 다 하셔야겠습니다. 한 분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실래요? 서로 실은 특수 서로 양보.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늘 저기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특수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못 해봐서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 많이 갖고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방향들 찾아서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초등 일은 조금 아는데요. 중등이나 특수나 뭐 보건이나 상담이나 이런 쪽 다른 일은 아직 모릅니다. 올해 대의원 선생님들도 구성이 됐기 때문에 대의원 선생님들 돈 많이 받아가지고요. 광주교육청과 멋진 협상해 나가겠습니다. 대답하시는 순간 시옷 이번 유치원 감축 및 폐업 문제 때문에 많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이 되어주셔서 뒤에가 사합니다가 아마 다음번 유치원 얘기죠? 그 다음에 다원 패밀리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학년 다닙니다 보니 돌봄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광주교사 노조 덕에 마음 든든합니다. 비번 못 찾아서 가족 계정으로 들어오셨다고. 예, 하이진 선생님도 또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 2번 하셨지만 상품권은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예. 인적사항은요, 우리 노동조합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항상 전화를 착신 전환해가지고 이용선 부위원장께서 받고 있습니다. 다음 병설 유치원 문제로 가겠습니다. 병설 유치원 교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 체감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서운한 교사입니다. 가로 열고 서운한 교사, 가로 닫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서운할까요? 우리 노동조합이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거를 최대한 교육청에서 반영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올해 우리 조합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는 돌봄 문제 우리가 뭐 해결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목소리라도 내주니까 선생님들이 고마워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상담교사 선생님들 우리 학교폭력심의센터에 올해 3분이 발령받아서 이제 학폭센터가 사실 올해 생겼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선생님들이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상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아유 그것 때문에 다 소가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맞구나, 선생님들 생각하고 맞구나 해서 노력을 해서 일단 해결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학교로 가실지 다시 또 다른 이제 교육청, 교육지원청으로 가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는 뭐 실무사가 하든지 뭐 이렇게 교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태기를 받고요. 유치원 교육, 와 이거 대박입니다. 유치원. 저는 특성화고 교사라서 유치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정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아이들, 내 아이, 우리 아들 둘인데 그때는 병설 유치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병설 유치원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사립으로 갔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일이 터져버렸어요.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을 뭐 아예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아니 생각은 하는데 해결 방법을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네.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 뭐 3, 4, 5세 반 우리 나이로 5살, 6살, 7살 이 애기들이 다니는데 한 반에 보니까 5살 반은 18명, 6살은 22명, 7살짜리들은 25명. 이게 이제 학급당 정원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렇게 꽉 차 있는 반도 있고 덜 차 있는 반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데 좀 또 혼합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혼합반. 두 연령 또는 세 연령 아이들이 한 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혼합반은 22명이래요. 22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심란합니다. 아니, 그 다음에요. 18명, 22명, 25명인데, 같은 연령대 아이들은. 근데 혼합반은 왜 22명일까요? 알아 맞춰보세요, 한번. 이용선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대답을 할게요.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산수를 아주 잘합니다. 산수를. 그래서 저도 이거 답을 맞추느라고 한참 고생을 했는데요. 18명 더하기 22명 더하기 25명 나누기 3 하면 22입니다. 아, 이거 아주 굉장한, 나누기 3 하니까 21.7명, 반올림 하니까 22명. 그래서 세 학년을 합쳐놓으면 22명 정원. 대단하죠? 이게 우리 광주교육청 수준인 것 같아요. 수준 좀 너무했죠. 너무했습니다. 낮춰야죠. 낮춰야 합니다. 지켜봅시다. 네. 미국 대통령이 지켜봅시다.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네. 지켜보시죠. 네. 유치원 선생님들 화이팅!
화이팅! 예. 그 예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자신 있는 이용선 부위원장이 자신 있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아. 최수정 선생님 구독 좋아요 눌렀어요. 내부 메일로 몇 번 받긴 했는데 아직도 광주교사 노조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유럽에서는요 삼성이 일본 제품인 거하고 일본에서 한 줄 알고 그렇잖아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전화번호는 되게 좋은 전화번호예요. 우리 노동조합 전화번호가 좋아요. 954 교사 954-9540입니다. 이 전화번호를 누르면요 이용선 부위원장의 휴대전화로 착신이 전환되기 때문에 막말 같은 거 하시면 녹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문자 보내달라고. 예. 954-9540으로 전화를 일단 주세요. 예,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질문을 잘 모르겠는데 분열을 조장했던 다른 노조와 다르게 아우를 수 10번. 있는 조합원이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이건 질문인지 답변하실 겁니까? 근데 아유 좀 질문이 좀 그러네요. 대답하기도 예. 그런데. 응원은 감사합니다. 예. 응원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그럼 답변 특별히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어쨌든 네. 그 조금 학교에서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조합은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이렇게 좀 친목회 같은 분위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노동조합이. 오용 노조 친목회. 친목 개념도 많이 들어가야 돼. 그죠? 네.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행정실의 일을 교사들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제 미리 받은 질문입니다. 갈수록 공무직 및 행정실이 교사에게 업무를 던지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업무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는지요? 경기도교육청은 타시도 교육청도 나오네요. 공무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한다는데 광주교육청에도 그런 점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 단협에서 교직수당, 담임수당 인상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합의를 했죠. 예, 어디까지 진행된 건지 실제로 인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초등 선생님입니다. 네, 지금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업무 정상화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 저희 광주교사노조 대표로 제가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에서도 선생님이 오시고요. 교총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선생님들만 모이면 참 좋은데 실천교사 모임도 오십니다. 네, 문종표 회장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실은 공무직 대표들도 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직 대표들도 오시고 교장 선생님 대표, 교감 선생님 대표가 다 오셔서 학교 업무 정상화 TF팀의 업무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3년인가요? 3년 동안 저기 TF팀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전혀 안 된다. 업무를 이거 내부적인 얘기라서 좀 회의 내부적인 얘기라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어찌됐든 이렇게 각 단체의 대표가 모여서 업무에 대해서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안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안건을 미처 못 만들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회의가 한 번밖에 못 열려서 올해는 저기 업무 정상화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년에 코로나19가 좀 정돈이 되고 이제 제가 내년에 업무가 좀 적은 일을 하게 되면은요 행정실 업무와 교사의 업무를 이렇게 나누는 것 이상적인 안을 직접 제가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에 제안을 할 겁니다. 항목별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 교육청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타 노조와 또 공무직 노조 이런 그 다음에 타 교직단체 또 교직원단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단체들과 한번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비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얘기하셔야죠. 네. 교직수당.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연맹에서 지금 교육부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올해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했고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는데요. 그건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맹에서도
그 뒤로 협약을 맺고 나서 협약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건 연맹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협약 내용이 적용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시청자는 34명인데요. 우리 조합원이 600명이 안 되는 것을 보면 시청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종편 시청률보다 좀 높다고 하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오신 분, 최수정 선생님은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시행으로 다학년 다교과지도로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이 부분도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 다음 박현정 선생님은 짧게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어떤 박현정 선생님이실까요? 예. 여러 분 계십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가로 열고 초등, 가로 닫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질문이 길어요. 질문에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온 내년 학급당 학생 기준 25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작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24.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본문을 찾을 수가 없어서 들리는 말을 옮깁니다. 사실 이것도 막상 학교 현장에 와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온 기준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이 더 늘어난 25명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경우 25명 빽빽히 들어앉아 거리 두기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학기 중에 전학도 많이 오는 학교인데 25명으로 학급을 시작하면 결국에 학기 말에는 27, 8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한 학급에 모여 앉아있게 됩니다. 특히 수안지구나 광산구의 학교 경우 25명은 훌쩍 뛰어넘어 30명에 가까운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한두 명이라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선생님들은 오랜 영혼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청에서 내년 개혁을 세우라며 준 기준은 25명. 전혀 그 수치가 줄어들지 않은 학생 수입니다. 교육부의 교원수 감축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소리가 약하고 함께 움직이면 그 소리가 커짐을 알기에 광주교사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으신지 실천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해 나가실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질문 길게 하셨습니다. 네, 아주 저희들이 당연한 일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실은 당연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나선 거고요. 학급당 학생수 24.5명 작년 기준이었다. 이거는 뭔가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25.5명이었고요. 올해 25명으로 내려왔다면 0.5명이 감축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작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러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교조 광주지부에서도 갔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교총에서도 왔었고 실천교사 광주 모임에서도 왔었고요. 저희들도 갔었는데 그때 막 0.5명 때문에 학급이 증설이 되고 감축이 되고 이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자세히 듣고 나서 누구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5명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들었을 때 25.5명으로 했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제 기억이 거짓말을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어찌됐든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나 앞으로 저희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를 막 감축을 했을 때 폭증하는 교사의 수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 출생한 수가 27만 명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학년들이 제가 알기로는 34만 명 조금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자연 감소를 했을 때 또 우리가 몽땅 뽑아놓고 선생님들이 안 나가게 되면 또 그런 것도 지금 과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가 첩첩산중이다. 이런 것들은 일단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약간 의욕노조 같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자연 감소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퇴직하실 선생님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작년에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과원이 초등만 91명이었고요. 올해도 60명이 넘었을 거라고 합니다. 학생들한테 들어갈 예산이 교사들한테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학급당 학생수 정원도 팍 낮춰서 선생님들도 많이 뽑아주고 또 이제 선생님들도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학교가 수업은 하시는 분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길 희망하지만 뭐든지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문제여서 그거를 갖다가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학급당 학생수는 반드시 감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게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불협화음. 우리나라가 그 GDP라든지 뭐 무역 규모라든지 이런 게 전 세계에서 10위 안팎입니다. 대부분 모든 항목에서. 근데 우리 교육 쪽은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좀 아래쪽에 있죠. 특히 OECD 국가에서는 뭐 아래쪽이 있고. 명퇴도 해야 된다는데 나보고 명퇴하라는 얘기는 나 지금 절대 아니고요. 명퇴를 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고요. 나 때는 60명이었는데 나 때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시니까요. 저는 이제 특성화고 문제만 오랫동안 이렇게 내 지역구니까 관심을 가졌었는데 특성화고도 한 6, 7년 전에 35명 정도였어요. 고등학교가. 근데 제가 교육감님을 단 둘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육감실에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특성화고 애기들이 좀 부잡스럽기도 하고 또 실습 같은 것도 뭐 위험한 실습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육감님도 광주공고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해직되셨다가 복직하실 때 그때 광주공고에 와서 근무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2명씩만 쭉 좀 감축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게 지금 쭉 실행이 돼서 올해 신입생 모집 22명씩 했습니다. 근데 우리 또 실습할 때는 또 절반을 나눠서 하거든요. 우리 특성화고는 뭐 용접을 한다든지 뭐 자동차 정비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한 반에 22명이면은 또 이렇게 절반 11명씩 나눠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등학교는 보니까 또 지역별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북구의 어느 학교는 보면 26명인데 이쪽 광산구의 어느 학교는 보면 또 33명까지도 이렇게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또 이제 유치원은 정말 유치원은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말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말 어떻게 하라고 25명 데리고 7살짜리들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하도록 줄기차게 요구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순간 이용석 선생님,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은 교사가 보육이 아닌 진정한 교육을 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수 선생님이실 겁니다. 세광학교 박현정 선생님 다시 한번 특수 돌봄도 초등 돌봄처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HB 선생님 오늘 구독 눌렀어요. 이 선생님들께 다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성화고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 취업시키는 일을 한 10여 년 했거든요. 예. 근데 특수 선생님들도 이제 우리가 유치원 뭐 특수학급 선생님들, 특성화고, 인문계고등학교 다 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이거보다 좀 수월한 점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성화고 쌤하고 특수교사 쌤하고 어려운 점이 딱 한 가지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들 취업시킬 때 제 차에다가 2명, 3명씩 싣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어요. 네. 가다가 뭐 사고라도 나면 이게 뭐 누구 책임입니까 이제. 근데 우리 특수선생님들도 뭐 보조교사도 계시고 한데 체험학습 같은 거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뭐 제과, 제빵 뭐 이런 또는 뭐 자연체험도 가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들 차에다 이렇게 싣고 이렇게 다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점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예, 특성화 고등학교 재직 선생님의 특수교육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55분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0분 수업하면 반드시 10분 쉬어야 되고요. 고등학교는 50분 하고 10분 쉬어야 되는데 우리 마무리하십시오. 위원장님 좀 화장실 갔다 오셔야겠네요. 아, 40분 됐으니까요. 자, 모든 질문을 마쳤고요. 혹시 유튜브 댓글 질문에 네. 강철이 진로교사, 수석교사를 교사 정원외로 하게끔 교육청에 요구 부탁드립니다. 수석교사 문제, 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오늘 유세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 말씀을 수석 부위원장 후보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오늘 유세를 마치겠습니다. 하십시오. 예, 선생님들 오랫동안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무엇을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무슨 일 있을 때 항상 전화 주세요. 이메일 보내주셔도 좋고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광주 교사가 지금 몇 명 정도입니까? 3만 명 됩니까? 아니요, 13,000명. 15,000명 이것저것 해서 이분 저분 해갖고 네. 15,000명. 15,000명 중에서 지금 광주 교사 노조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에 가입하신 분이 4,000명이 채 안 됩니다. 네, 교사들이 잘 뭉치고 단합을 해야 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기 한 달에 10,000원씩 내시면은요 한 30만 원 받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 권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노동조합이 광주에서 제1 노동조합이 꼭 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저희 광주 교사 노동조합에 많은 선생님들이 가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더 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실은 초동에서 근무를 계속 해와서 다른 분야 잘 모르는데요. 뭐 이번에 선거 유세하면서 조금 알게 됐습니다. 조금 알게 됐고 또 옆에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가고 있는 방향이 있다든가 우려스러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어려워 마시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주시거나 채찍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방향을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유튜브상에 강철이 선생님과 스텔라 진희 선생님 댓글 경쟁하고 있습니다. 강철이 선생님, 현장에서는 담임하실 분들이 부족합니다. 스텔라 진희 선생님, 두 분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것으로 제3대 광주교사노조 위원장 선거의 유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 총감독 명진고등학교 손휴대, 오디오 감독 손휴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자는 박상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오디오 끄세요.